전세계의 블랙홀을 확인해보세요. 소우주에서 1952년 영국에서 동성애로 인해 거세를 당하고 2년 뒤 숨진 비운의 과학자 앨런 튜링은 나치 독일의 에니그마 암호를 해독하고 현대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로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의 실존 모델이죠. 그는 미적분을 남에게 배우지도 않고도 풀어버릴 정도로 20세기 최고의 두뇌를 자랑했는데, 이런 천재 수학자가 게이라는 이유로 거세를 당했던 1952년 그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호랑이 줄무늬 이론. 당시에는 수학자였던 그가 생물학에 집적된다고 무시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약 40년 뒤 일본 과학자들에 의해 무시당했던 튜링의 이론이 부활했습니다. 자, 이게 손가락을 넣고 입천장을 문질러 보세요. 뭔가 오돌토돌한 주름이 완성됩니다. 대체 이건 왜 존재하는 걸까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호랑이 줄무늬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호랑이마다 다른 걸까요? 줄무늬 모양이. 언뜻 들으면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쉬운 질문인데, 놀랍게도 현재까지도 과학자들이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1952년 튜링이 만들었던 호랑이 줄무늬 이론, 현대에 와서는 튜링 패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앨런 튜링은 1952년 당시 고양이라던가 호랑이들이 종마다 패턴이 다른데 뭔가 딱 봤을 때 비슷한 배열이라는 것을 보고 이게 암호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호랑이들은 패턴이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다 비슷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뭔가 있다. 그는 자연의 배열을 암호를 풀듯이 수학적으로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아냈습니다. 줄무늬를 나타나게 하는 물질이 있을 텐데 아마도 이 물질은 두 가지 작용할 것이다. 하나는 무늬를 나타나게 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무늬를 나타나지 않게 하고 방해하고 억제하는 것. 한 가지 물질이 어떻게 두 가지 작용을 하는가? 예를 들어서 호수에 돌을 던질 것처럼 이 물질은 생물의 피부 곳곳에서 퍼져나갑니다. 한 곳에서 퍼져나가며 이 물질은 무늬를 만들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또 퍼져나가며 서로 만나는 순간 얘네들은 무늬를 만들지 않습니다. 서로 방해하고 축소시키는 거죠. 알기 쉽게 비유하면 파동과 반대 파동이 만나서 상쇄되어 버리듯이요. 이런 과정이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일정 간격으로 무늬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튜링 패턴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문은 왜 사람마다 다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역시 놀랍게도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문의 용도가 뭘 이렇게 잡을 때 마찰력을 통해서 쉽게 잡을 수 있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있으나 이거 확실한 거 아닙니다. 주장입니다. 즉 놀랍게도 인류는 이 지문이 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는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어떤 두 사람 지문이 같을 확률은 무려 640억 분의 1. 유사일의 오늘날까지 단 한 명도 지문이 같은 사람은 나타난 적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그래서 지문을 본인 확인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과학기술은 흥미롭게도 왜 잘 되는지 몰라요. 그냥 해보니까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딥러닝 챗 GPT부터 온갖 곳에 사용되고 있지만 이게 왜 잘 되는지 개발자들은 잘 몰라요. 그냥 해보니까 된대요. 이유는 모른대요. 그래서 최근 딜로이트에서는 AI 로직을 설명 못하면 경쟁력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표현했어요. 주요국의 금융당국은 설명할 수 없는 AI 모델을 규제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인간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알고리즘인데 해보니까 잘 돼. 아니 이거 왜 잘 되는 거야?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가 늘 그래왔어요. 산업혁명 당시에 증기기관도 원리를 잘 모르겠는데 해보니까 잘 됐습니다. 지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요 지문이 왜 사람마다 다른지는 모르겠고 원리도 모르겠는데 일단 사람마다 다르니까 요거를 이용해봐야겠다. 그리고 지문인식 기술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2023년 3월 바로 얼마 전이죠. 공교롭게도 앨런 튜링의 나라 영국 에든버러 대학의 연구진들은 튜링 패턴이 바로 모든 인력에서 지문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라는 것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보기에는요, 야씨 고작 요거 지문 다른 이유 이건데 요거를 밝혀낸 공로로 연구진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내기 어려운 생물반자 저널인 셀에 연구를 게재하며 앞으로의 연구비는 따놓은 당상이 되었죠. 아씨 이게 뭐가 어렵다고, 고작 지문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작년에요,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교수, 박사님들, 연구원들조차 셀에 딱 3편밖에 못 실었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연구진은 지문이 세 군데에서 발화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손가락 중앙, 손가락 안에, 손가락 끝. 인간이 배아 단계일 때 손가락의 세 부분에서 세 가지 단백질 분자에 의해 호랑이의 패턴이 생기듯이 지문은 서서히 퍼져나옵니다. 단백질 분자 중에 하나는 선을 형성하고, 하나는 크기와 간격을 결정하고, 또 다른 하나는 억제를 합니다. 얘네들이 각각 어떤 애는 양이 많았다가, 어떤 애는 양이 적었다가, 어떤 애는 뭐 그저 그랬다가,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수학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있어 다른 지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튜링의 이론에서 볼 수 있었던 튜링 패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 지문이 왜 존재하는 건데? 글쎄요. 지문이 모든 인간에게 있어 다른 이유는 밝혀졌는데 이게 왜 존재하는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일란성 쌍둥이에게조차 지문은 다릅니다. 물려받은 유전자는 같은데요, 지문은 다릅니다. 그 과학적인 이유는 이미 밝혀졌습니다. 처음에 받은 유전자는 같은데 자궁 속에서 다른 과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지문의 존재 이유, 달라야 되는 이유는 아직 모릅니다. 호랑이의 패턴도 먹잇감에게 다가가려면 보호색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진화론에 의한 자연선택의 결과라고 하지만 왜 모든 호랑이에게서 다른 패턴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최근에 얼룩말이 탈출했죠. 얘가 얼룩무늬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왜 굳이 달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체 왜 신은 초기 발달 경로는 동일하게 시작하지만 그 끝은 다르도록 만들었을까요?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이게 바로 모든 과학자가 궁금해하는 부분이겠죠.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신의 생각을 알고 싶다. 나머지는 세부적인 것에 불과하다.